자, 이번에는 인국공 사태 촉발된 비정규직 정책을 한번 조명해 보셨네요. 예, 예. 자, 다음. 예. 네, 보시죠. 자, 요 글이 아주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네, 지금 요즘 화제가 됐어요. 예. 6월 25일 날 고민정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올린 것 중에 네, 중요한 두 가지를 갖다가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보면 첫 번째 거는 사안의 본질은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왜곡된 현실에서 출발한다. 이제 이 말만 들으면 이제 그렇지. 그럴싸해요. 네, 말은 예, 아주 그렇습니다. 저쪽 사람들은 말을 네. 아주 현란하게 그럴싸하게 해요. 근데 예. 이것도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걸 제가 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렇게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왜곡된 현실 때문에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제로하겠다고 정책을 내세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면 만약에 내세웠는데 비정규직이 더 늘었어. 그러면 왜곡된 현실을 당신들이 더 왜곡시킨 거. 왜곡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지금 평가받는 시점 아닙니까? 네. 이건 정권 초기에 들어올 때 정책 펴기 전에 얘기고 네. 지금 정책을 폈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보고 만약에 비정규직이 늘으면은 왜곡된 현실을 더 왜곡시킨 거지. 더 그렇죠. 왜곡시킨 거죠. 네. 예. 그러네. 이거야말로 그 본질을 왜곡시키는 네. 말이고. 근데 두 번째 말도 보면 네. 아주 그냥 논리적입니다. 능력과 의지가 있는 누구에게나 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능력과 이거의 기회 평등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기회 평등. 되는데 예. 결과 평등만 주장하면서 정반대로 얘기하는데 아름다운 말은 다 갖다 쓰는데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능력과 의지가 있는 누구에게나 안정적으로 일자리 권리 이게 기회 평등 아닙니까? 이번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왜 흥분했습니까? 그 기회 불평등 말씀하시는 네. 능력에 따라서 준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저 대통령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다 바로 정규직 해. 라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대통령의 성원을 입어서 예. 거기 행차했던 그 아다리가 맞은 사람들만 혜택 본 거 아니에요. 그 능력과 의지가 뭔 관계가 있습니까? 상관없는 거지. 그건 능력과 관계가 의지가 없습니까? 아니라 거기 잘못됐지. 문재인 씨가 방문한 데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는 이거 보고 고민정 의원이 문 대통령 디스했나 하고. 그러네. 기술적으로 디스했네. 예.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권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을 잘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선 이 정권에서 방법은 그냥 야 공사들 강제로 비정규직 정규직화해. 거의 강제로 했고 그렇죠. 민간들 야 간접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해. 뭐 이렇게 압력을 초반에 많이 넣었어요. 예. 그래서 막 그렇게 한 데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왜 못하냐? 일자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가 제한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 더 능력 있는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나마 그게 기회 평등한 거죠. 네. 그나마 능력에 따라 주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일자리를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비정규직 비중이 더 늘거 들어가는 아닙니까? 거지. 정규직 비중이 네.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했는지 보자 이겁니다. 이 정부가. 네. 그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하지 네. 말고 네. 데이터 하자. 말로만 현학적인 예. 말로만 저기는. 그래서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죠. 예. 다음 자, 이게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인데 네. 임금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얼마큼 얼마 차지하느냐 차지하느냐. 이건데 이제 점선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들어가고. 정부 오른쪽이 좌측이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박근혜 정부 전에 약 3.2 정도 그 비중이 32점 예, 이렇게 32. 3.2 예, 예. 안정적 그냥 비슷했네요 예. 다. 2018년도에 33으로 점프하고 아유 19년도에 36으로 점프하네. 30.4인데 36. 이제 저렇게 되니까 올려보십시오. 아, 저렇게 되니까 이 통계청 데이터 예. 통계청 데이터입니다. 약간 네. 올려. 저렇게 확 점프하니까 뭐라 되냐? 통계청에서 이거 네. 저기 주석을 달아놓은 겁니다. 네. 2019년도 자료는 네. 전년 미포착 기간제 규모가 반영되어서 2018년 대비해서 증감 비교하는 것은 불가함. 이게 다시 한번 내려보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가졌네. 저렇게 점프를 하니까
핑계를 달아놓은 거네. 핑계를. 2018년도에는 포착이 안 됐던 기간제가 있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건지 뭐 이건 뭐 이 말대로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자부지간 그러면은 우리는 비교는 하지 말고 자부지간 19년도 비중은 36.4% 네. 발표된 거니까요. 네. 이거 너무 차이가 네. 납니다 지금 보면. 그러네요. 예, 예. 예. 일단 저 주석을 일단은 뭐 있으니까 예. 제가 소개는 하는데 소개는, 예. 말도 안 되는 예, 예. 핑계고요. 다음, 예. 자, 저거를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눠봤습니다. 네. 그 비정규직이 이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시면은 저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한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간이 이제 그래서 저 안에 기간제도 있고 비기간제도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기간제는 이제 말대로 근로 시간이 이제 계약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뭐 6개월 예, 예. 아니면 1년 뭐 이렇게 기간. 시간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소정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저 사람들 얘기하는데 파타임이죠, 예. 맞아요. 그래서 파타임이죠. 저 사람들은 이제 임금 측정할 때 시간에 따라 측정을 좀 하죠. 그렇죠. 예, 예. 비전형이라는 거는 이제 파견 근로자, 그다음에 재택근무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일일 근로자 그런 비전형을 얘기를 합니다. 일일 근로자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시적 근로자가 비중이 제일 많은데요. 네, 그러네요, 이거. 자, 박근혜 정부 비해서 현 정부 들어온 거 보시면 오른쪽에 팍팍 다 증가했는데 저게 비전형만 떨어지고 요것만 조금 떨어지고 비전형만 나머지는 다 확 올라갑니다. 한시적 기간제 시간제는 다 증가했습니다. 보시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 아까 그 왜곡된 현실 그걸 더 왜곡시킨 거네. 지금 왜곡을 더 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이게 왜곡된 현실이래 예, 예. 이래 그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자기네들은 더 왜곡을 확 시켰잖아요. 예. 예. 이거면 만약에 자기네들 말대로면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왜곡된 현실이어서 뭐 이렇게 내려야지. 그렇죠. 내려야 그런 왜곡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건데 왜곡된 현실이 아니라 자기네들 더 왜곡시켜서 말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 앞뒤가 안 맞네. 다음 다음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연령별로 제가 살펴봤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 뭐냐면 제가 20대와 30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을 가져왔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연령보다 20대, 30대가 많이 현 정부에 증가했습니다. 다른 데보다. 비정규직이. 그러면 자, 한번 보십시오. 네. 저기 보면은 파란색이 20대인데 20대. 네. 30대가 이제 빨간색인데 네. 자, 보십시오. 20대는 많이 증가했죠. 현 정부 많이 들어서. 늘었네. 20대. 30대도 증가하고. 30대도 증가했고 20대가 더 많이 증가했네.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왜 그러면 지금 20, 30대가 이번에 인국공 사태에 엄청 흥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20, 30대가 현 정부보다 비정규직이 늘은 상태에서 피해 불평등을 주니까 더 흥분하죠. 그렇죠. 더. 네. 그러니까 20, 30대 여러분들 아까 그 고민정 의원의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이 데이터를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비정규직 비중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 기회 불평등까지 일어난 겁니다 이번에. 그러네요. 예. 자 다음 부분요. 요거는 이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변화를 봤습니다. 네. 자, 빨간색이 비정규직 거고 네. 파란색이 정규직 겁니다. 네. 자, 저 비정규직을 잘 보십시오. 네. 2017년도에 보면은 그 증가율이 월 평균 임금이 전년 대비해서 예. 4.7%. 예, 여기 있는데. 근데 18년도 최저임금을 확 올렸는데 4.8%. 변화가 없어요. 예. 아니 16.4%나 올렸는데 최저임금을. 없어. 그러니까. 아니 그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에 대부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정규직을 봐보십시오. 2017년도에 정규직이 1.9% 늘다가 2018년도에 최저임금 16.4%확 올린다 때에 네. 월 평균 임금이 5.5% 급점분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을 위한 정책이었네 이게. 그러니까 완전 정책이 거꾸로 한 거죠. 정규직 더 좋게 해주는 정책을 쓰면서 말로는 비정규직을 뭐 정규직화 한다고 그러고 아름다운 소리를 해댄 거예요. 왜곡된 현실을 더 왜곡시켜. 질적으로도 더 왜곡시킨 거죠. 임금조차도. 그러게요.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 데이터가 있는 데만 네. 이게 시간제 근로자의 이제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취업 시간이니까 네. 그게 이제 요 데이터가 있어서 가용해서 갖고 왔는데 네. 보시면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뚝 떨어집니다. 그러네요. 2017년도에는 그 주당 평균 시간이 20.5시간이었는데 18년도에 19.1시간,
19년도에 더 18.9시간. 지금 전에 비해서 팍 떨어집니다. 네. 이 주당 평균 시간이기 때문에 저 정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많이 떨어지죠. 예. 예. 근데 왜 저렇게 됐냐? 주당이 이런데 주당이 예. 1시간 정도 차이 나면 예. 저 월별로는 4시간 일을 못 이거 하는 평균이니까 거니까. 평균이니까 전 이 사람들의 근로 시간제 근로자 많지 않습니까? 네. 평균이니까 그 엄청나죠. 안에는 엄청나게 네. 많추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러면 저게 왜 저렇게 됐냐? 최저임금이 시간당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16.4%가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르는 거예요. 예. 시급이 확 오르니까 이 시간당 근로자한테 너 일자리 시간을 줄여 시간을 줄이는 거죠. 너 하루 오늘 6시간 일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5시간만 해. 예. 왜냐면 금액이 올라서 내가 줄 돈이 안 돼. 너 시간을 줄여라. 그 대신 주인인 그렇죠. 편의점인 편의점 주인이 부인하고 자기가 하는 거야. 예, 그렇죠. 예, 그 시간 줄이고. 지난번에 이게 커피숍 같은 데 가보십시오. 예. 최저임금을 확 올린 다음에 예전에 12시까지 하거나 2시까지 하던 게 요새는 10시 이렇게 10시에 그러니까 끝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 알바 써서 뭐 남지가 않으니까 또 적자니까. 재밌는 거는 거기다가 그 최저임금 확 올리니까 일자리 안전자금 줬지 않습니까? 예. 그 일자리 이제 안전자금도 보증을 좀 반 정도 해줬죠. 예. 그러니까 해주는데 이제 어떤 데는 이렇게 오히려 시간제는 시간을 줄이고 어떤 데는 좀 이익을 봤을 때도 있을 겁니다. 아, 그러네. 아, 그러니까 그러네. 정확히 정책을 좀 고려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요.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아니 비정규직이 아까 왜곡된 현실이라며요. 근데 질을 더 나쁘게 했습니다. 네. 예. 다음 보시면요. 예, 다음 보시면. 예. 이것도 데이터가 있는 건데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비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제 근로자 중에서 비교적 고용이 안정적이란 그 근로자가 얼만큼 되냐 그 비율입니다. 네. 자, 비율 보시면은 2017년도에 60%였는데 60%가 그냥 시간제지만 그래도 안정적이다 예. 비교적인데 근데 떨어지네요. 18년도에 58.7%, 떨어지고 영유 19년도에 56.4%더 더 떨어졌어요. 떨어지네. 그러니까 여기도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좀 왔다 갔다 하지만은 네. 문제는 뭐냐? 이 정부가 비정규직의 약자를 엄청나게 챙기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장 취약한 게 바로 이 시간제 근로자인데 안정성이 이 정부 들어 더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이 하락 추세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 60%까지. 근데 여기서 쭉 아니 왜곡된 현실이라며 왜곡된 현실을 왜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까? 네. 자, 그다음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 정부의 지금 인국공 사태로 이 비정규직 정책이 도마에 올랐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봤을 때 평가했을 때 보면 네. 양과 질을 다 평가해 보면 한시적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이 비정규직이죠. 네. 비중이 증가했다. 오히려 이 정부 들어서. 그다음에 20대 30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했다. 설령 19년도 거를 뭐 고려하더라도 18년도에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을 상승을 초래했다. 최저임금을 급상승시켜갖고. 저들 노조 좋은 일 시켰다. 노조는 정규직이거든요. 예. 민노총 다 그렇죠. 정규직이에요. 그게. 그다음에 최저임금 하고 올려서 오히려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급락시켰다. 그다음에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비율을 오히려 하락시켰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뭐 인국곡 사태 나오니까 뭐 정치인들이 막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게 나쁜 거냐, 네. 막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당연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만 골라서 썼는데 자기들이 무슨 아름다운 말을 쓰는지도 모르고 쓰는 거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 하고 행동은 자기들 이제 행동은 그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 말 대잔치를 사회주의가 아니라 뭐 자본주의도 갖다 끌어쓰고 뭐 다 갖다 끌어쓰는데 네. 행동은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그렇지. 언행 불일치 정확한. 네. 아이고 오늘도 깔끔하게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파이터치 연구원의 나정주 원장이셨습니다. 나정주 TV도 이런 거 말고도 쭉 또 경제적인 그 쉽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뭉칩시다. 네, 마치겠습니다.